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아내가 갑자기 행동을 바꾸고 당신을 향해 더 비밀스러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보세요. 그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가끔 내 사진을 보곤 했어요. 첫 데이트 때 나와 내 아내의 책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해. 우리는 공짜 점심을 먹으러 요양소에 줄을 서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실수로 그녀의 손에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안해.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렸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첫 데이트에서 만나기 시작한 그 푸른 호수에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호숫가로 초대하여 우리가 휴가를 보낸 곳에서 우리 삶의 시작을 함께 포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곧 결혼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매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매우 재능 있는 화학자였기 때문에 매기가 우리 연구실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네스트 이지를 만들기 위해 한 달 넘게 선택해왔던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자동차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므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동물보호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돕는 것을 좋아했으며 때로는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으며 그곳에서 그녀가 10년 동안 진심으로 기뻐했던 다양한 장식품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느 때처럼 흘러갔다. 나는 또 다른 출장에서 돌아와서 그녀에게 나무 뚜껑이 새겨진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다. 당신은 항상 독창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으로 내 뺨에 칭찬하고 보호소에서 잘 지내? 방금 거기에서 오셨나 보군요. 오늘 노숙자 강아지 몇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가 차에 치여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동물들에게 너무 친절하시네요. 수의사가 됐어야 했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행은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투자자들과의 미팅은 잘 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매기가 거의 즉시 요리한 저녁 식사로 저녁을 마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요리 솜씨에 만족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부드러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의 매트 위에 앉아있던 작은 강아지가 바로 문 앞에 매기도 나타났습니다. 매기가 너무 귀여워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품에 안고 코를 비비었습니다. 물론 저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매기만큼이지만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좋았습니다. 강아지는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맥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약간 버릇없었고 내 슬리퍼에 씹어 가구에 오줌을 누곤 했지만 매기는 주의 깊게 교육에 참여했고 매우 몇 주 후에 맥스는 곧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기가 나에게 자신을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사랑이 강아지에게 밀렵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그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녀와 함께 보호소에 갔지만 그녀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보호소에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한 소녀가 남았고 이제 그녀의 직업이 우리 모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나에게 점점 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혼 의무 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맥스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했지만 나도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저에게 맥주 한잔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싸웠고 저는 그를 친근한 대화로 지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바에 가서 가끔 갔습니다. 슬픔은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뒤돌아보고 싶은 곳에서 매기와 모르는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동료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내가 돌이킨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그에게 나는 매기에게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퇴근 후 잠시 보호소에 들렀다가 저녁 내내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만 며칠 뒤 직장에서 익명으로 봉투가 하나 왔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다른 봉투는 옆으로 치워두고 반송 주소가 없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뒷면을 먼저 꺼냈고 호기심으로 뒤집어 봤는데 매기와 다른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그냥 함께 어딘가를 걷고 있었고 일부는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봉투에 동봉된 구체적인 방식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메모였습니다. 잘하세요. 그녀 나는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매기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매기가 우리 관계가 훌륭하다는 이유를 그녀에게 주지는 않았다.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확인을 위해 사진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실망시켜야 합니다. 사진은 진짜이고 누가 보냈습니까? 키오스크 중 하나에 인쇄된 인쇄물이나 단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진작가는 누가 주문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고 카메라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말한 것은 내가 들었던 전형적인 외모의 남자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기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기의 연구실로 내려가 조수에게 매기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들여 봉투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H. 앤서니, 이것은 일종의 농담입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이 진짜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확인해보니 처음에는 누군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매기는 결코 나에게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고 맹세했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수년 동안 사진 속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녀의 충실도를 의심할 이유를 준 적이 없었고 나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의 사진을 남기고 내린 결정이 옳았다. 나는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누가 필요로 했는지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서 잠시 생각한 끝에 나는 경찰 친구에게 전화해서 집에 잠시 아내를 따라다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기가 나에게 스캔들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쇼 사진에 대한 질문과 내가 그녀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문을 쾅 닫고 집을 떠나 조금 내려오려고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매기가 이미 자고 있을 때 돌아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에 가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소파에서 어제 잠들었습니다. 매기는 이미 짐을 꾸렸고 그냥 짐만 꾸린 것이 아니라 여행 가방과 강아지를 안고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해요? 친구와 함께 있어요. 당신은 사진 몇 장을 믿고 내가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주는 게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친구일까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출구로 걸어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놔줘. 날 아프게 한다고. 그녀는 소리쳤다. 넌 아무데도 안 가는데 무슨 환상이야?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나요? 예, 매기가 겁에 질려 여행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그냥 미치광이 투덜대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맥스는 산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했어요. 올 줄 몰랐다고 제가 전화했어요. 내 경찰 친구는 직장에서 무엇인가 알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톰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매기가 보호소에서 수의사와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이 정보를 통해서만 제 의심을 방문했습니다. 진간나는 그녀와 다시 통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입구의 경비원이 오늘 매기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상사에게 나가라고 요청하고 집에 갔습니다. 내 마음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포함한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매기 자신은 완벽하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그녀를 찾지 못했고 그녀의 소지품 가방도 수의사에 대한 톰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서 거대한 양치기 개를 데리고 근무 중인 경비원을 만났다. 그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강아지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믿고 주저없이 들여보내주었다. 내부는 깨끗했지만 벽은 동물 냄새가 났고 냄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곧 지나갔습니다. 나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직원 중 한 명에게 필요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고 곧 노크도 하지 않고 그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키가 좀 크고 근육질의 남자가 긴 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의 안경과 수염을 보니 그 사람이 사진 속 남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내에 대해 맥이 얘기를 하러 왔어요. 오 맥이 내 당신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지만 그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테이블 위로 몸을 구부렸어요. 그녀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대답해주세요. 수의사 이름인 찰스가 테이블에서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확실히 키가 크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가 다가와서 내 얼굴을 쳐다봤죠. 맥이와 저는 데이트 중이에요.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여자예요.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능숙하게 내 펀치를 가로챘어. 오오오 여긴 당신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군요. 여기서 나가서 맥이의 삶에서도 나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무데도 없을 때 그와 대화하려는 다음번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쉽게 내 팔을 등 뒤로 비틀고 나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내가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자세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기가 직장에 출근했는지 물었고 다시 부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는데 몇 시간 후에 톰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매기가 소지품을 가지고 수의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매기가 그 사람들과 다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매기가 나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줬나? 이용당했다가 버림받은 것 같은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서 그렇게 놔두고 싶지 않아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 나는 저녁에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렉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맥주 한 캔을 따고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며 몇 가지 옵션을 제안했지만 그 어떤 제안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내 계획을 말하고 일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입구에 경비원이 내 선전화로 전화해서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더니 외모를 설명하니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동시에 나는 그에게 곧 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찰스가 문지방을 넘을 경우를 대비해 근처 어딘가에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와 인사도 없이 즉시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에 대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데려가도 됩니다. 더 이상 그녀는 필요하지 않지만 또 다른 질문에 답해주세요. 최근 고아원이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에게 내 카드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가 침입하여 모든 동물을 내보냈고 지금 그들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잡는데 도움을 청하려고 비웃었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 아내에게 복수하는 거군요. 잘 지내요. 당신이 한 일이지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 막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나와 매기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가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무관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기뻤고 이제 위험한 바이러스와 실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실에 우리에 있는 여러 마리의 동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위원회에 예정되지 않은 검사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차얼즈의 보호소는 문을 닫고 수의사 면허증을 잃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경찰의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반대편 문을 닫으면서 미소를 지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구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익숙한 목줄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걸이가 있고 곧개가 나에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의 위더를 긁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매기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 저 탕자는 누구입니까? 돌아가서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한 일이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이 사라진 후 건방진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너무 많이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이전과 같은 다정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최근에 사온 크림 튜브에 대해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을 알아낼 수 없어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매기 당신은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에서 떼어냈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 대신 소름 끼치기도 했고 지금은 일그러진 곰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곧 그녀와 이혼하고 미인도 없이 놔뒀는데 담보대출이 있어서 우리 주인공 상황은 정말 안 좋지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내가 그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떨지 댓글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장 다양한 부분을 말하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항상 이 놀라운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내 일 덕분에 가능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관광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는 우리가 가본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경력 초기에 거대한 배를 조종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전을 만났습니다. 멋진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나이트클럽의 시끄러운 파티에 끌고 갔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웠지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팬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나는 테이블에서 위스키를 즐기며 그들이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느린 로맨틱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짝을 이루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달콤하고 날씬한 갈색 머리의 여자가 어린 나에게 다가왔다. 남자, 여자한테 춤을 추라고 초대하고 싶니? 여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지. 네, 물론 아주 기뻐요. 나는 혼란스럽게 말했고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저녁 내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댄서가 아니에요. 소심하게 대답했어요. 왜 여기 왔나요? 친구들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시끄러운 파티를 좋아하고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나요? 저는 신선한 공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취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런 것도 좋아해요. 잠시 쉬어가면 산책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불편하신 것 같군요. 답변해드렸으니 다행이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크리스토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토퍼. 제가 당신을 너무 당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로 알아가기로 결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쁘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우리는 밖에 나갔다. 매우 추웠다. 수잔은 어깨를 드러내고 가벼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재킷을 던졌다. 우리는 신선한 공기와 고요함을 즐기며 인하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때 제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제 방을 따라 외로운 가로등만 있었습니다. 수잔은 꽤 친절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연락이 이어지자 시간은 빠르게 흘러 돌이켜보니 수잔과의 결혼 생활 18년이 지나고 즐거웠던 로맨틱한 시간이었죠. 물론 배를 타고 장거리 비행을 떠나야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 수전과 함께한 나날은 특별했습니다. 수전은 일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돈을 버는 동안 집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상당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름답고 큰 호수기슭에 작은 여름 별장도 샀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숨어져는 이곳에서 수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식료품을 샀고 일출과 일몰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항상 매우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쉬는 날 마침내 완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차고를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내부를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내를 청소하면서 갑자기 보았습니다. 좌석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 손을 뻗어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 시계를 보니 마이클에게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 시계가 내 차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잔 여보, 할 말 있나요? 나 집에 돌아왔을 때 걱정스럽게 물어봐서 안 돼. 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차에서 이 시계를 발견했는데 분명히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뭐라고 말하니. 자기야, 나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수잔이 누구인지 두려워서 대답했어요. 시계 자체가 차문을 열거나 좌석 아래에 누울 수 없다는 걸 확신하시나요? 자기야, 나도 당신만큼 놀랐어요. 이 시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잔의 시계예요. 대답은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뭐든 말해주세요. 내 생각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이 시간 동안 쉬지 못했어요. 분실물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는데 곧 이 시계의 주인이라고 밝힌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 저보다 훨씬 어렸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마이클인가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크리스토퍼가 그 남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나입니다. 이것은 정말 당신의 시계입니다. 예, 증거로 시계에 지그재그 긁힌 자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봐봐. 맞아. 긁힌 자국이 너무 많아. 진짜 내 거야. 알았어. 이제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내 시계가 내 차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봐. 어떻게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했어. 정확히 알지? 그래, 내 차에서 내 시계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말해. 내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꽂아서 진정해. 뭐 하는 거야? 놔줘. 그 남자가 그녀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어. 나 뒷주머니에서 수잔 사진을 찍어서 그 남자에게 보여줘서. 알았어. 그래, 이 여자 알아. 내가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당신의 아내가 최근에 저에게 연락해서 차를 급하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자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오두막을 파다가 시계를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계공입니다. 예, 제 아내가 저에게 이 시계를 줬습니다. 저를 죽였을 것입니다. 내가 찾지 못했다면 필요한 경우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서비스 결제 데이터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내가 말하고 그 사람에게 시계를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수잔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운전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아서 비행기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고치기로 했어. 여보, 내가 차에서 발견한 이 시계는 자동차 정비사 소유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고친 사람 누구야? 내가 그 사람 발견해서 죽일 뻔했어. 자기야, 나 질투하는 거야? 수잔이 은근히 웃으면서 물었지. 당연히 질투나고 내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줄까봐 걱정해서. 나쁜 생각이 들었어. 더 이상 잘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수전과 이야기를 나눈 후 모든 것이 진정되었고 수전이 곧 나를 속이지 않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했어요. 크리스토퍼, 안녕하세요. 네, 나 한 번은 호수에 있는 내 시골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거기 누군가가 있었는데 너와 수잔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걸 알아. 비행기가 결항된 줄 알고 너에게 전화하기로 했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스티븐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누구였지? 안 왔어. 크리스토퍼, 여기가 솔리튜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걸 알아. 왜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필요한지. 나중에 만날 생각이었는데 넌 나를 의아하게 했어. 스티븐 확실히 눈치채지 못했지. 그런 건 뭐 검은색 폭스바겐이 있었죠. 물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는 본 적 없지만 아마도 당신이 다른 차를 사서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잠깐만요. 흥미로운 숫자 26과 27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긴장했고 추가 편지와 함께 자동차의 전체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이 정보는 나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내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첫 번째 기회에 이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전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있는지 부드럽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항상 집에 있고 지금은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수잔만이 뻔뻔한 괴물이 결정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것을 처리하려고 이 모든 생각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비행이 끝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예전에 경찰서에서 일했던 옛 지인 잭이 종종 서로 도와주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이 차 번호를 보고 도와줬어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에드워드 슬림이라는 사람이더군요. 유명한 도매업자였어요. 항구에서 많은 양의 물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차가 우리 시골집 근처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요? 내 인맥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감시에 종사하는 비밀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내 친구들이 나에게 말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래서 나는 그 단계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달 후에 후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보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고의로 이를 위해 상당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에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 놈의 일상은 직장에서 모든 작업에 이 놈은 값싼 중국 물건을 사서 작은 상점에 팔고 일부는 유명 브랜드의 품질 인증 제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특정 상점의 비밀리에 이 품질이 낮은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막대한 불법 이익 희귀한 놈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내의 충실도를 테스트할 방법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비행기가 몇 주 동안 연착되었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모든 짐을 챙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차를 빌렸습니다. 여기에서 집 근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들렀습니다. 집 입구가 잘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지친 몸으로 차 안에서 바로 먹고 잤습니다. 수전이 그리워질까 두려웠습니다. 수전은 식료품점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제가 용변을 보기 위해 근처로 떠났습니다. 수전이 집에서 떠나지나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집에 갔지만 며칠 후 나는 수잔이 빨리 집을 떠나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차에 접근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내 친구들이 시골집 근처에서 본 것과 같은 차였습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차의 분노를 따라가다 내 상식으로는 더 이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할 수 없었고 우리는 바로 우리 시골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 새끼들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향했다. 나는 잠시 차에 앉아 있었다. 다음엔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집에 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침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나는 침실에 뛰어들어가 내 벌거벗은 아내가 이놈 위에 앉아 그 놈의 성기를 타고 있는 걸 봤다. 이 뻔뻔한 쓰레기야. 내가 소리치며 달려와 수잔 머리채를 바닥으로 끌고 갔다. 이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덮치고 싶었지만 나는 더 민첩했고 아무것도 내 분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놈의 얼굴을 쳤고 그 놈은 의자를 잡고 등을 부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엿먹이는 놈들 잠깐 진정하지 말고 얘기하자.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에드워드 닥쳐. 내가 소리치고 그 놈의 턱을 걷어찼어. 내가 누군지 알겠냐. 그래 너라도 덮쳐야지. 남편은 피의 이를 뱉어내며 에드워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왜 아직도 위협할 셈이냐? 저녁까지 살겠다고 말하며 다시 에드워드의 가슴을 때렸다. 에드워드는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다. 개년아 어떻게 여기가 너랑 우리 집이었어. 미안해 크리스토퍼. 미안해. 수잔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개자식들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두 다리를 꽉 묶은 다음 붙잡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집 근처 모루보트에 놓여있는 케이블 한쪽은 보트에 묶고 다른 한쪽은 그 새끼들의 발에 묶었으니 이제 타자. 소리 지르고 배의 엔진을 시동을 걸었어. 이 새끼들을 바로 밖으로 끌어내서 집은 마당을 가로질러 그것을 늘어놓고 물속으로 끌어당겼다가 나는 힘을 내고 가속했다. 이 새끼들은 물로 목이 막힌 파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배를 돌렸고 이 지친 놈들은들아 당신은 나를 코로 이끄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수자는 당신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시도할 것입니다. 일하러 가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집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널 내 물건과 함께 태워버릴 텐데 이 새끼야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잖아. 나는 커트 더 로프를 외치고 집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버렸어. 왠지 슬프지 않았어. 행운의 복수와 내 배가 부서진 파도의 신선한 바람이 내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줬어. 내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하는 거짓말쟁이 년 없이 나는 모든 흙을 넘겨줬어. 나는 경찰에서 온 내 친구에게 이것이 주요 범죄 계획이 밝혀지면서 그가 새로운 직급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